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분양면적 34평, 실제 사용면적 32평 되는 전형적인 3베이 구조의 아파트예요. 주방 거실을 저희가 좀 레이아웃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걸 적용했었는데 너무 드라마틱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TV에서 이 주방 거실을 치환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어떤 스타일이 유행한다, 어떤 형식이 유행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필요와 삶이 녹아있길래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를 탐구하고 잘 기획해내는 게 저는 디자인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죠? 키친 리빙 공간이 서로 바뀌게 되면 설비적으로 가능하냐, 어디가 기준이냐를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그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으로 가시죠. 현관입니다. 30평형대의 전형적인 3베이 구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관 사이즈가 내력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렬되어 있지만 중문이 없죠. 여러분, 중문은 언제 설치를 할까요? 애완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갓난쟁이가 있어서 여기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 혹은 뭐 소음이나 단열적 이슈가 있을 때 중문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택배가 오거나 혹시 외부 손님이 잠깐 봤을 때 집안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중문에 이 어퍼서티를 줘가지고 살짝 차폐라거나 그런 걸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레이아웃 자체가 상하체가 분리된 것처럼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원래 거실 부분이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지는 구조였죠. 저희가 어떤 선택을 했냐, 지금 자녀방으로 들어가는 저 벽체를 쭉 끌고 나왔어요. 얘가 솔리드 벽으로 다 막아버리면 공용부는 보이지 않겠지만 살짝 레이어드된 공간처럼 좀 틈새가 보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해서 솔리드한 벽이 쭉 따라 나오다가 가운데를 쭉 찢어가지고 유리를 제가 껴놨죠. 그랬더니 살짝 틈 사이로 안쪽에 있는 공용부가 보이면서 실제로 차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장치들이 결국에는 차폐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족을 하면서 이학적으로도 군더더기 없는 A 이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완성도 있는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현관에 예쁜 벽부등이 하나 달려있죠. 되게 동양적이고 좀 재난 느낌이 나죠. 제가 현관은 가끔 집의 인트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등 하나가 이 집 전체의 톤 앤 매너를 아우르는 축약체이기도 해요. 저는 요 포인트 하나로 집의 인트로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 집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주방입니다. 여기는 원래 전형적인 30평대의 거실이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방에 있었던 공간과 거실에 있는 공간이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어긋나 있는 구조였어요. 결과론적으로서는 주방 거실을 치환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족분들한테 이 레이아웃이 왜 필요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가족분들은 키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셨고 이사 오는 이 집에서도 그걸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이 제한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인 거죠. 주방이 여러분 뭐 하는 곳이죠? 물을 쓰는 공간이죠. 물을 쓴다는 거는 물이 틀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배수가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급수, 배수, 설비 이동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하고 가족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우리는 이거를 기술적으로 극복해냈는지 제가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배수구를 연결하고 연장을 할 때는 인입하는 배수 관로에서 3m 정도로 이동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묵은이라고 부르는 묵은 콘크리트 층이 있죠. 거기에 이제 엑셀 난방이 들어있으니까 이 묵은의 두께나 배관의 경사도나 현장 따라 요건이 되게 많으나 인입 배수관부터 3m 정도의 이격거리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없는 요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을까요? 지금 바뀐 레이아웃에서 TV 중간 부분이 배수구 인입자리입니다. 저기에다가 우리가 배수관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싱크대가 어디에 있죠? 제가 손으로 가리킨 여기에 있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거의 6.5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3m를 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m가 넘었으니까 내가 말에 모순이 있는 건가? 아니죠. 싱크대는 집의 이 레이아웃상 거실과 주방 부분이 완전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가는 게 계획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원래 주방에 있었던 배수관에서부터 2.7m 정도를 벽 끝까지 끌고 와가지고 끝단으로 지금 배수관을 연결을 해놨고요. 주방 키 큰 장이 시작되는 복도를 면한 저 벽에서부터 이 싱크대 오는 벽까지를 배관을 아예 밖으로 노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관 내시경팀을 불러서 확인을 다 해봤을 때 여기서 내려가는 수압이 낙차로 인해서 저기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가고요. 바닥으로 매립되는 저 구간부터 원래 인입 배수관까지는 살짝 더 기울어지게 갔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받아들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점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방 배수관 자리에 저희가 점검구를 아예 지금 딱 만들어 놨어요. 저기다가 실제로 배관 내시경팀을 딱 꽂았을 때 이 양쪽 끝단까지 원래 피트까지 거리를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본 결과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면 내시경팀을 불러서 배관 청소를 진행해 주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는 답변을 드렸고요. 하나를 얻었으면 내어줘야 되는데 내용을 잘 알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주방이 없었던 곳인데 주방에 갔을 때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맞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은 온돌이라고 하는 바닥에 온돌 난방 배관이 엄청 복잡하게 깔려 있어요. 실제로 누수가 터졌을 때 배수 관리에서 누수가 많이 될까? 압이 꽉 차 있는 급수관이나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많이 새까를 보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온돌 난방 배관이나 급수 배관에서 대부분의 누수 문제가 생깁니다. 3m라는 거리를 말씀드린 것도 우리 난방 배관 합으로 배관을 집어넣어야 될 때는 철거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이지만 누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배수관을 끌어고 하는 것 자체는 시공만 주의한다고 하면 위험이 없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잘 가늠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시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주방에 있는 싱크 배수관을 화장실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괜찮냐 문제가 없냐 그러는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수가 있어요. 우수. 여러분 발코니에 가보면 이렇게 PVC 파이프 이렇게 있죠. 두 번째는 오수가 있습니다. 똥관이라 저희도 부르기도 하는데 오수관은 화장실에만 있겠죠. 그래서 변기물과 일반 하수관이 섞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물은 뭘까요? 생활 하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뭐냐? 여러분들 샤워하시는 물, 세탁기 빨래하면 빨래물 이런 것들을 생활 하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물은 섞이지 않도록 지금 배관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좀 악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관을 연결해 놨을 때 봉수 트랩이라고 하는 냄새를 잡아주는 그 장치들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만 아니면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가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관리소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거, 설비적인 거를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거실이었던 이 공간을 대면형 아일랜드로 만들었죠. 기존에 주방에 있었던 공간과 거실에 있던 공간 이 두 공용부가 확 어긋나 있기 때문에 키 큰 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볼륨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튀어나와주고 기름을 담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아일랜드가 오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었을까? 공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축을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기능을 맞추고 동선을 맞추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이 되어 있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월패드가 달리는 저 벽과 발코니로 들어가는 도어 자체가 구조 벽체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면을 좀 정렬하기 위해서 벽체를 앞으로 당겨내는 선택을 많이 하죠. 면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좀 역으로 발상을 해서 단차라는 거를 벽으로 막지 않고 출입구로 좀 막기도 하고 공간에 약간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처럼 지금
있는 볼륨을 만들어 놨었죠. 지금 후면부에 인출시 소가전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전도 좀 숨길 수도 있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토너맨을 딱 봤을 때 브론즈 유리로 얘가 살짝 차폐되면서 비침을 이렇게 반사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가면 집에 맥락이 무너진다 말씀드리죠. 여기에 또 아름다운 브론즈경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아일랜드를 비추기도 하고 두 유리 재료가 서로 마주 보면서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좀 느끼셨겠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굉장히 젠한 스타일이에요. 일본의 요칸 같은 그런 느낌의 톤앤 매너가 있죠. 특히 이제 보시면 여기 펜던트가 지금 허머밀러 제품이 달려있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조명은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 우리 고객님께서 이 조명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 디자인을 풀어나가거나 집을 만들어 나갈 때 취향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름의 내 취향이나 나와 닮아있고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고객님은 이런 느낌을 정말 좋아하시고 잘 어울린다라는 걸 제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힌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하고 진단하고 솔루션을 잘 만들어서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형태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같은 이 공간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실로 가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 자리였고요. 지금 리빙 겸 서재 공간 겸 홈바존이 섞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TV장에 있는 이 자리가 원래 주방 자리였어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쪽에 뭐가 있었냐? 냉장고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식탁 자리였겠죠. 근데 제가 좁고 긴 주방이라고 하는 영상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키 큰 장과 싱크가 측면에 붙어 있다 보니 얘를 더 극대화 시켰던 거죠. 비포 자체가 굉장히 좁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지는 이 구간이 다용도실 섹션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조닝을 만들려고 섹션을 딱 끊어서 이렇게 공간을 구획해놨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거실이라고 하면 TV만 바라본다, 밥상도 펼쳐놓고 공부도 한다, 행위가 한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은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고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이전 모습 봤을 때도 훨씬 더 넓어서 이전에 여기가 좁았던 주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파 뒤쪽으로 보면은 벽면을 저희가 패널 라이징을 해서 잘 정리해 놨는데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거는 박서보 작가님의 파라 작품이고요. 그림을 걸 수 있게 저희가 상단에 레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도 설치 미술 작업다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그림은 저렇게 와이어로 거는 것보다 펀칭해서 그림만 딱 걸려 있는 게 이 그림의 몰입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따라 다르니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인서트 선반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께서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외국에 출장을 가셨을 때 주요 거점 도시에서 그 마그네틱 실을 이렇게 사서 수집하시는 걸 되게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료로 구조틀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저희가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자석 붙이면 자석에 탁탁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 영상은 디자이너들의 바이블이라고 하니까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저 뒤쪽 공간이 서재 공간과 수납 공간, 와인존이 살짝 있죠. 이렇게 공간을 구획해야 될 때 쓰는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재료로 감아서 천장에 살짝 단을 내려서, 왜냐면 어차피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간 볼륨을 활용해서 조닝을 분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단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다. 그랬을 때는 같은 재료를 천장 재료로 감아서 공간 두 개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두 가지를 다 썼죠. 왜냐면 여기가 대면형 아일랜드에서 이 공간을 바라봤을 때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고 미학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앉아서 리뷰하는 공간과 서재 공간, 다이닝 공간, 그리고 아일랜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간의 시퀀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크도 뒤쪽에는 원래 다용도실이었던 세탁 공간이 들어있고요. 애벌 빨래를 좀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소형 애벌 빨래용 싱크를 좀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요. 도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간살 도어가 집 전체의 톤 앤 매너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구조였었냐면은 방문 2개로 나눠지는 구조였는데요.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내어주는 레이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고 드레스룸 자체를 좀 바깥으로 벽을 새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납 공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내분께서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비포를 보면 그냥 전형적으로 안방이 있고 끝쪽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구조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자녀분이 2분이 있어요. 30평대에서는 자녀방 하나씩 쓰고 나면 부모님이 쓸 수 있는 방이 안방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분께서는 옷이 많으신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선택했던 거는 잠자는 공간은 굉장히 아늑하고 작아도 상관없다. 왜냐면 거의 밤 늦게 들어오시고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요. 우리 집 안방 겁나 크잖아요. 안 써요. 안 써요. 저 맨날 새벽에 퇴근하잖아요. 이런 가족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침대부를 굉장히 아늑하게 만들고 나머지 공간을 아내분께서 필요로 하셨던 워크인 클로젯 방식으로 드레스룸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기능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벽면에 저는 벽등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집의 털 앤 매너를 쫙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서트 이런 선반을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좀 휴대폰도 올려놓으실 수 있고 아늑한 느낌을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침구류는 노르딕 슬립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팅을 좀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걸 보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이대로 구입을 하셨어요. 작지만 이런 지금 시퀀스나 뷰도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반대편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우더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집 한켠에 꼭 네이비를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네이비를 왜 여기에 적용을 했느냐, 집 전체의 톤 앤 매너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정적이고 오크나 이런 채도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네이비 컬러가 공용부로 나가면 너무 세요. 적용을 시켜드리되 어디랄까 고민하다가 작지만 요 시대물 같은 이런 공간 끝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컬러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임창아 작가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죠. 이 벽이 닫혀있는 한 면을 컬러로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천장을 연결시키거나 벽면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이 섹션이 나눠져 있죠. 왜냐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수면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컬러를 닫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역자로 컬러를 적용을 해서 세로로 이런 경을 딱 포인트를 해놓으니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조명은 저거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 3배로 이 케이스가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꼽히기 전에 이 봉우리가 오므려진 것처럼 굉장히 몽환적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비치니까 작은 장치지만 이런 것들이 공간 전체를 좀 밝혀주거나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부부 2분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우더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우리 남편분이 쓰실 수 있는 조그마한 옷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씻고 나오셔서 몸을 털고 여기 나오셔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시겠죠. 사실 이 공간은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공간이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이렇게 미학적 포인트를 좀 줬어요. 안방 공간이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동격조를 만들어 드렸고 굉장히 따뜻한 무드로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거실 화장실이에요.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좁죠. 털의 면허 자체도 되게 훌륭한데 이 화장실의 레이아웃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길이가 2200에 폭이 1600 정도 됩니다. 큰 사이즈가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덧진개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작은 화장실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대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변기가 있고요, 세면대가 있고요, 샤워 아니면은 보통 욕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되게 고민하다가 들어왔을 때 세면대가 좀 보이면 좋겠다는 우리 고객님의 필요가 있었어요. 무조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번에 안 들어봐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었는데요. 일단 들어왔을 때 화장실 영역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아늑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공간이 세면대 있는 공간과 원래 욕조에 연결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들어와서 조적 파티션이 낮게 쓰고 그리고 샤워실 안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가 팁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턱의 높이입니다. 조적 세면대 같은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탑을 바닥에서 뭐 840 정도로 저희가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사용했을 때 가장 편안한 구조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도 800에서 850 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상단이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을 가져오면서도 꽤 괜찮은 이런 볼륨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상부에는 이렇게 유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투명 유리 말고요. 지금 이 브론즈 경우 썼죠. 왜냐면 이 전체 톤에면으로 맞춰놨으니까. 그리고 유리 시공도 디테일이 있어요. 이거를 끝단으로 묻히지 않고 중간에다 유리를 시공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샤워해서 물티물도 이게 고이게 됩니다. 이런 거 닦는 건 좀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끝단으로 밀어서 물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조적 디턱 같은 것들이 따라 들어와서 공간 영역을 만들고, 여기에는 우리 고객님께서 벽에 들어가는 조적 매립선반을 좀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적용했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매립선반은 굳이 없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벽 양쪽 거리가 천정벽보다 더 좁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파티션을 좀 얇게 가져가고 안쪽에 내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콘도 화장실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다 똑같이 만들어진 한국의 아파트 화장실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점검하고 필요와 행위들을 분석을 하고 진단해서 공간들이 구현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난이도가 저는 어려운 행위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 변경과 기술적인 한계와 관리소의 어떤 제재, 온갖 것들이 다 발생되잖아요. 보통의 회사들은 이런 프로젝트를 1년에 몇 개 하지 않아요. 이 몇 개 한 것 가지고 포트폴리오 삼아 비슷한 것들을 양산하는 구조로 가고 있죠. 저는 절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한은 외부 프로젝트를 이렇게 복잡하고 얘기를 듣고 진단하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쌓아왔었던 연구 자료와 데이터들이 무아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스텝 같은 것들을 어렵지만 되게 조금씩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무아는 아카데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다음번에도 우리 가족을 닮은, 그리고 나를 닮은 나다운 공간으로 더 좋은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